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하원 의원 2명에 대한 이스라엘 입국 금지 압력 사건이 점입 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한 일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째는 입국이 금지돼서 이제 할머니 방문 계획이 수표로 돌아간 라시다 틀립 의원이 눈물을 흘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녀의 눈물이 쇼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이것은 grandstanded, 즉 인기를 노린 연기였다, 쇼였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을 찍은 주이시들은 모두 무식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불충성한 사람들이다 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비난은 주이시들의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서 모두 달가워하지 않는 말입니다. 즉 주이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좀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 dual loyalty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들이 모두 충성을 하는데 이중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더 충성을 하더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이 반유태계의 감정을 자극한 결과를 낳는 발언을 했다, 그런 비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이번 발언은 그의 막말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하는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90세 난 할머니를 생전에 보지 못하게 된 손녀의 지극히 인간적인 눈물, 이것을 쇼라고 조롱한 것, 또 지난번 선거에서 주이시들이 투표한 것을 보면은 71대 23으로 민주당을 더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무식하거나 불충성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정도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좌충 우돌 발언과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라시다 털리브 의원의 이스라엘 입국 금지, 허락, 거부, 눈물, 조롱, 이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보적인 여성 의원들과의 불화는 사실은 사연도 많고 오래된 것입니다. 이 4인방 여성 의원들이 반 트럼프 발언을 계속하니까 트럼프가 이들에게 go back, 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이제 다음 정치 집회에서 send her back 이라는 무시무시한 청중들의 사악한 반응을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2명의 의원들이 바로 18일에서 22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만일 이들의 입국을 허용한다면은 그대들의 약점, greatest weakness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입국 거부를 부추겼습니다. 이 선거를 앞둔 나타냐후 총리가 이 미끼를 덥석 물고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명분은 이들이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다시 털립 의원의 입국을 조건부로 허락을 했습니다. 방문 시에 반이스라엘 운동을 안 한다는 서약을 해라, 그러면 입국시키겠다. 그래서 털립 의원이 이 제의에 동의를 했다가 결국 이것은 억압적인 조건이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문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털립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자신이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웨스트뱅크를 방문 시에 그 회고담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것을 쇼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털립 의원은 팔레스티니안 아메리칸인데 디트로이트 지역의 하원 의원이고 변호사입니다. 그녀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하려고 했던 오마 의원은 소말리아 출생의 귀화 시민이고 미네소타 지역의 하원 의원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모슬렘계 하원 의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조치가 국제법을 어겼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1년에 30억 달러의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당연히 피원조국에 대한 현황 파악의 권리가 있다 하는 주장을 이들이 펴고 있습니다. 탈립 의원의 할머니는 금년에 90세, 웨스트뱅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 일정을 끝내고 그녀가 이틀 동안 할머니를 생전에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나타냐후 측에서는 미국의 의회는 존중하지만은 국법으로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의 가담자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 우리는 법을 수호해야겠다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과격 보수계 시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하는 점, 또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이라는 점, 또 원조와 피원조국 사이에 위치라는 것,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고 이들의 보이콧 운동이 비폭력적인 운동이다. 또 미국으로부터 30억 달러나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냐. 그런 처지에 하원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제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함이 충분히 드러나는 사건인데 어제 여기에 이제 사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민주당을 찍은 주이시 피플들은 첫째, 무식한 사람이거나 또는 불충성한 사람들이다. Great disloyal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이시들은 다수가 민주당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71대 23%로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훨씬 더 많이 한 것이 주이시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무식하다라고 이제 핀잔을 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disloyalty, 이 불충성의 문제인데 반유태계 그룹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이시들이 dual loyalty를 가지고 있다. 이중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 충성을 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국민 일부로부터 주이시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것을 자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을 모국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 대통령이 쟤는 입국시키지 말아라 라고 한국에게 압력을 주고 그래서 방문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내 대통령이 맞아? 하는 질문입니다. 그대가 취임 선서 시에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허구 맹세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해가 하나 있는데 한 흑인 풋볼 선수가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었습니다. 사실 이 권리는 대법원이 국기 소각 권리 판결 시에 합헌 판결을 이미 한 사항입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수를 가리켜서 공개석상에서 SOB라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보고 SOB라고 한다면은 국민은 대통령 보고 뭐라고 불러야 좋겠습니까?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페이롤 텍스의 한시적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감세 조치들을 검토 중이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급여세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양한 다른 감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그걸 검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강력한 위치에 있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감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매우 강한 신원조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현재 매우 강력한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달 31명의 목숨을 빼앗은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잇따라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내놓은 발언과는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에게 의미 있는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총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매우 강한 신원조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대계 미국인들을 향해 엄청난 불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유대인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대인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무지하거나 엄청난 불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랜드 매각 논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덴마크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덴마크는 매우 특별한 국가로 국민성도 훌륭하지만 그린랜드 매각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발언을 이유로 2주 후로 예정된 덴마크 방문 일정을 다른 시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덴마크 총리는 미국과 덴마크 모두의 많은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2일부터 3일 덴마크를 방문해 프레데릭센 총리, 킴 키엘슨 그린랜드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버브 지역에 자동차 도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버브 지역의 경찰들은 최근에 북부, 남부, 서부 등 서버브 지역에 자동차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동차 문을 잠글 것을 당부했는데 주요 위험 지역은 윌맷, 글렌코, 네이퍼빌, 옥브룩 등입니다. 자동차 절도범들은 부요 지역의 고급 차들을 노리면서 드라이브웨이에 세워진 차를 훔쳐 작물 조직에 팔고 있습니다. 주정부 내 성희롱과 하급 직원 못살게 굴기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 감사관이었던 매기 히코리 변호사 법률회사의 독립적인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 마디건 하원의장실 주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데 조사팀은 약 100명의 직원들을 직접 인터뷰했었습니다. 메트라 열차 운행 스케줄이 바뀝니다. 메트라는 오는 9월 3일부터 열차 스케줄을 재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라는 여름 시즌 동안 주말 운행을 늘리는 등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84도, 최저 65도.
내일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최고 78도, 최저 62도. 금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더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최고 73도, 최저 61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74도, 최저 60도입니다.